조금 아까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AI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하고 아시겠지만 구글이 그 AI 측면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미 한 15년 이상 집중적으로 AI에 투자를 하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가 이제 구글 내의 많은 제품들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미국 그 앱시트가 창업된 곳이 시애틀입니다. 또 저도 시애틀에 살았고 시애틀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저기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애틀과 뉴욕을 방문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국어로 발표하기는 처음이에요. 항상 영어로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AI나 이런 모든 분야의 용어들은 다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용어들은 안 바꾸겠습니다. 다 그냥 영어로 사용을 하되 이제 전달은 한국어로 하는 그 차이뿐이지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LLM하고 Generative AI 그렇죠? 이 말을 많이 해요. AI에서는. 근데 AI라는 그 분야가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이 생성형 AI하고 LLM은 한 부분이에요. AI는 굉장히 머신 러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AI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제 1년 정도 돼 가나요? 챗GPT 열풍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웹에서 그걸 사용하면서 구글에서는 바드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교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사실 챗GPT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은 구글에서 만들어진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챗GPT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지금 모든 제품에 들어가면서 특히 앱시트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이 생성형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고 아마 앞으로도 여기 구글 코리아에 계신 분들이 많은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앱시트가 뭐냐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오늘 라이브로 저 Duet AI for 앱시트가 이제 Gen AI가 앱시트에 적용된 그래서 대화용으로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실 라이브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관계상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로만 오늘은 소개하지만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시면 그 라이브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제조, 건설, 유통 이런 분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사례를 글로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Large Language Model, 그렇죠? 방대한 양의 언어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거와 이제 Generative AI, 생성형 AI가 그럼 무엇이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I가 굉장히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 근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oT도 있고 로보틱스도 있고 그렇죠? 나노 테크놀로지 다양한 한 7개 분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AI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그러니까 특히 생성형 AI, Gen AI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단어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Embeddings라는 게 이제 어떻게 삽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트랜스포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발명한
트랜스포머 그 기술이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LLM에 적용이 되면서 젠 AI가 그래서 저기서 이거를 이제 마법에 비유를 해요. 이제 마법적으로 지금 AI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부터 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 처음에 트레디셔널 아주 처음 그 프로그래밍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설명을 한다면 캐러고리를 정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저렇게 넣어준 거예요. 고양이는 타입은 동물이고, 그렇죠? 뭐 다리는 4개고, 뭐 귀는 2개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사물들과 이런 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저렇게 짜면서 알려준 거예요. 기계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좀 발전하면서 어디로 넘어왔냐면 뉴럴 네트워크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냥 저런 걸 하나하나 넣어주는 게 아니고 비주얼하게 그 내용들을 러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럼 캣은 이렇게 생긴 거 비주얼로 그 교육시키고 그렇죠? 또 그 고양이와 개는 이런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막 발전을 해나가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진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그 습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AI로 이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LLM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램다, 팜 이런 이제 특히 비즈니스 쪽에서는 저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용으로 이제 발표된 게 바드예요. 근데 그 기술들이 다 지금 이런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뭐 GPT-3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역사를 보면 구글이 진짜 핵심적인 역할들 순간순간 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 구글 리서치에서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구글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발명을 하던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오픈니스라고 해서 이 세상과 공유하기를 좋아해요, 구글은. 그래서 이런 논문이 발표되면 모든 세상과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 논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Word Representation in Vector Space. 이제 이게 LLM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워드 중요한 단어가 워드 단어들. 그게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면서.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지냐면 벡터상에서 벡터라는 공간에서 이제 워드를 서로 관계와 이런 걸 정의를 해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막 이 공간에 저 단어들이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에요. 근데 벡터 공간에 중요한 2가지가 뭐냐면 그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벡터 공간에서 이 모든 사물은 값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값과 방향.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embeddings와 그 벡터 상에서 representation of things. 근데 things라는 것이 이제 사물이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단어들. 그렇죠? 저 벡터 상에서 단어들이 지금 방향과 값을 가지고 지금 떠돌아 다니는데 이제 저기서 semantically 저 말은 뭐냐면 이제 언어적인 이런 내용으로 그 벡터 상에서 서로의 관계가 가까우면 값이 크고 또 방향도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단어들이 서로 떠돌아 다니는데 아주 재밌는 예가 저 밑에 있죠. 왕이라는 단어에서 남자를 빼면 이제 벡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향과 값이 있으니까 왕이라는 단어에서 저 남자라는 그 단어를 빼고 거기다 여자라는 단어를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여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상에서 이게 재밌게 말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벡터상에서 이런 계산이 되면서 이제 단어들의 연관성들이 다 엠베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단어 엠베딩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챗GPT와 바드가 좀 빠졌네. 바드인데 왜 D가 빠졌네. 제 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졌어요. 바드예요. 2023년에 젠 AI에서 이제 아주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죠.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2015년이에요. 2015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발표하면서 이세돌과 이제 대결을 해서 뭐 4승 1패인가 한 번 지고 이제 4번을 이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AI가 이제 이 세상을 막 다 바꾸고 막 모든 게 바뀔 것처럼 열풍이 불었는데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2016년, 17년 막 이러면서 발전을 계속 해나온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시점이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조금 이따 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그 벡터상에서 워드 엠베딩스를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통해서 진짜 이 LLM과 AI, 젠 AI, 생성형 AI가 가능하도록 해준 기술이 저 트랜스포머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챗GPT나 모든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여기가 2017년에 발표된 트랜스포머 관련된 논문이에요. 구글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워드 엠베딩스하고 그 엠베딩에 대한 저 트랜스포머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를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엠베딩스, 워드 엠베딩스에서 트랜스포머는 뭘 해주냐면 연관성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그 연관성을 굉장히 따져가지고 제공해주는 그 내용이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그 예를 여기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한 예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마지막 단어예요. 자, 보세요.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까지는 두 문장이 똑같아요. 그렇죠? too tired 하고 too wide. 그 단어 두 개가 딱 다른데 굉장히 다른 의미죠. 너무나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여기 모이셨으니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생성형 AI, 젠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까 말씀드렸던 Word Embedding하고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걸 분별을 해요. 사람처럼. 사람을 이렇게 읽으면 딱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계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 it라는 것이 애니멀을 말을 하는 건지 스트릿을 말을 하는 건지를 그 트랜스포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따졌냐면 그냥 반복적으로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거랑만 연관을 시켰는데 이제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저 it가 애니멀이라는 거를 분간을 해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저 it가 스트릿이라는 내용을 분간을 해내요. 왜냐하면 저 마지막 단어 때문에 tired하고 wide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벡터상에서 엠베딩스와 이제 트랜스포머, 어텐션 이 값들을 가지고 분간을 해서 이제 이 생성형 AI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너무나도 정말 복잡하고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진짜 슬라이드 한 7, 8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참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이제는 좀 재미없는 앱시트, 그렇지만 재미는 없지만 아주 여러분에게 유용한 이 앱시트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 글로벌 CEO들이 지금 굉장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이중용 부장님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75% 이건 이제 가트너하고 이 리서치 펌들이 이제 이 내놓은 자료예요. 한 75%니까 아마 4명 중에 3명의 CEO들은 어떤 형태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이면 80% 이상의 모든 디지털 솔루션은 비개발자가 개발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비개발자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으로. 예, 내가 코딩을 안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뭐 높고 하여튼 뭐 다양한 문제들이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들은 CEO들은 계속 이 분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분야에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The Last Digital Mile 이 말씀드렸는데 이 노코드를 말할 때 또 중요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롱테일이에요. 롱테일. 뭐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사실 20% 이내의 그 요구만을 충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충분치 않고, 그렇죠? 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개발을 해요. 그게 뭐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통해서건 아니면 그 IT 쪽 사람들이 로우 코드나 노 코드 이런 툴을 통해서건 지금 개발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20% 이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왼쪽에 저 점선이 막 들어가 있는 그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가 롱테일이에요. 그 롱테일은 뭐냐면 보세요. 이 저 뭐 Y축이라 그러나 거기가 유저, 넘버 오브 유저.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많은 유저들이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프로블럼인데 이 롱테일은 누가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롱테일을 그 자기가 충족을 시키겠어요? 자기 자신이 개발을 해서. 근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노코드 솔루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 롱테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롱테일 그 문제에 노코드가 없을 때 어떤 형태로 그럼 이 일을 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일을 했어요. 보통. 지금 현재 조직들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펜 앤 페이퍼. 종이와 펜 가지고 서로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나가서 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하는. 그렇게 쓰던 아니면 정말 이 개발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만약에 조직이 있다면 인터널리 개발하는 게 내부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솔루션이라 그러는데 SaaS 솔루션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이제 그런 거 어쨌든 자기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대충 맞으면 어떻게든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third party 솔루션. 아니면 이제 거의 다 종이를 안 쓰면 이제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모든 거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공유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 이메일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노코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프라빈하고 브라이언이 왜 노코드 솔루션이나 앱시트를 발명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시장을 봤을 때 노코드나 로코드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앱이 심플하건 컴플렉스하건 아주 단순하건 복잡하건 개발자가 어쨌든 개발을 했어야 돼요. 그게 프로코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로코드 솔루션이 나오고 노코드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개발자들이 한 200~300만 명 있다고 해요. 그 정도밖에 없고 또한 굉장히 비싸요. 그런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로우코드와 노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빌리언이라고 그래요. 1000배잖아요. 밀리언의 1000배가 빌리언인데 수십억 명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유저들이 자기 앱을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게 이제 2012년에 프라빈과 브라이언이 서로 얼굴 맞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인데
이제 창업을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로우 코드, 노 코드 하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그 로우 코드, 노 코드 솔루션도 카테고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혹시 그 윅스나 이 웹 개발을 그냥 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만드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15년 전에 저 윅스라는 플랫폼 사용해가지고 웹사이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빌더도 있고 모바일. 근데 누가 이 차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앱 시트를 저 웹 앱 빌더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보이시죠? 저 오른쪽 상단에. 아니에요. 이 앱 시트는 모바일 앱 빌더로 개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리고 저 로고들 막 여기저기 저건 제가 넣는 거예요. 저 앱실 로고들. 그래서 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컨덕터들도 이제 많고, 프로덕티비티 툴이고, 당연히 폼, 서베이 당연히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앱시트가 모바일 앱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제 많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간단해요. 앱시트는 기존의 앱 개발,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개발자한테 넘겨서 그 스코프를 쓰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고, 이걸 다 해서 준비가 되면 솔루션을 이제 론칭을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시트 플랫폼에서 자신이 에디터를,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같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신이 다 해가지고 에디트를 해가지고 솔루션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글에서는 10x, 항상 10x 띵킹 하는데, 무엇을 내놓던 최소 10배의 효율성,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말을 하기는 앱시트는 최소 100배, 1000배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빨리 넘어가기 좀 기술적이니까, 아까 재미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 앱시트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지만 어떤 데이터하고도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됐건 AWS가 됐건 무엇이 됐건 다 연결해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코드라고 해서 뭐 간단한 앱만 만든다? 전혀 아니에요.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복잡한 앱을 포뮬라와 익스프레션과 저 커넥터와 많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앱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개발자가 얼마나 숙련이 돼 있느냐, 앱시트에. 그래서 이제 있겠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 보시면 뭐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저보고 한 2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앱시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계시면 훨씬 베네핏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거나 다른 툴을 쓰고 있는 것보다 워크스페이스하고 굉장히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챗, 구글 맵, 지메일, 하여튼 다양한 툴들과 다 연동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데모를, 사실 라이브 데모를 하려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그냥 보세요. 이 생성형 AI, 젠 AI가 앱시트에 들어가서 이제는 앱을 그냥 대화, 저기 보시는 챗, 구글 챗에서 대화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앱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물론 베이직한 앱이지만, 그러면 이제 에디터를 통해서 더 복잡하고 더 컴플렉스하게 이제 앱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대화, 어떤 내추럴 앱, 근데 현재는 영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한국어도 또 다른 언어들도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1분 남았다고 했는데 딱 맞았네요. 아까 유통, 그렇죠? 건설, 제조, 카르푸어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있었는데 유통의 사례고요. 근데 이 베네핏은 거의 비슷해요. 인더스트리하고 상관없이 그 효율성, 생산성을 이렇게 자기네가 덕을 봤다 하는 카르푸. 솔베이는 케미컬 매뉴팩처러예요. 저 유럽에. 똑같아요. 사실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많이 써놨지만 두 마디로 말하면 생산성, 효율성이 엄청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쪽에 KLB는 우리 시애틀에 있는 회사였는데 앱시트를 활용해서 그 시애틀의 그 레일로드를 다 건설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앱시트를 통해서 너무나 그 효율성을 많이 올린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딱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